이번 동영상에서는 네안데르탈인과 경쟁했던 사피엔스가 유럽을 접수하는 과정을 알아보고 사피엔스 집단도 네안데르탈인과 마찬가지로 사라진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최근 옛날 발굴되었던 유적지를 다시 파헤치고 정교하게 연대를 다시 측정하고 또 인간 유전체의 분자적 변이를 분석함으로써 어렴풋했던 장면들이 좀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장면과 장면을 이어 만들어진 사피엔스 유럽 진출 시나리오를 살펴보죠. 고고학자들은 후기 구석기 시대 전반부에 네안데르탈인과 공존했던 사피엔스를 오리냐크인이라 합니다. 프랑스 구석기 유적지 오르냐숑의 우리말 표현입니다. 이들이 바로 초기 유럽 현대인 EMH이며 거주 지역에 따라 연대가 다르지만 43,000에서 26,000년 전까지 오리냐크 문화를 이루며 존속했습니다. 오리냐크 문화의 대표적인 기술적 혁신은 각종 동물 뼈와 매머드 상아를 이용한 도구와 장신구 개발에 있습니다. 사실 오르냐크인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바퀴의 발명 이전에 기술적 혁신뿐만이 아니라 예술적 혁신 문화를 이끌었습니다. 역동적 정밀 묘사가 돋보이는 숍의 동굴 벽화, 최초의 사람 전신 조각, 매머드 상아로 만든 각종 동물 소품들, 특히 가상의 사자상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오르냐크인은 공인 최초의 악기 발명자입니다. 오리냐크인은 누구인가? 언제 유럽으로 들어갔는가? 여기 그림은 6만 년 전 이후에 아프리카를 출발하여 유라시아에 정착한 사피엔스를 보여줍니다. 질라티쿤 동굴이는 3% 정도의 네안데르탈 유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5만 년 전에 중동 지역에서 네안데르탈인과 접촉한 후에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스트이심 사피엔스도 레반트에서 네안데르탈인과 접촉한 후에 유럽을 거쳐 시베리아까지 갔습니다. 네안데르탈 잎 유전체 2.3%를 보유합니다. 파초키로 동굴이는 4만 5천 년 전에 레반트에서 유럽으로 들어가 현재의 불가리아에 정착 후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3.4%의 네안데르탈 유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 오리냐크인으로 간주됩니다. 여기 오아셋 동굴인도 4만 5천 년 전에 유럽으로 들어가 루마니아 지역에 정착하였습니다. 이들은 네안데르탈인 유전체 6에서 9%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컬 네안데르탈인 고조할머니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들 모두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존하기 힘들었다는 거죠. 4만 5천 년 전 이전에 유럽 진출을 시도한 사피엔스는 대체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4만 5천 년 전 이후에 시도한 사피엔스 그룹이 중심부까지 진출하여 오리냐크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오리냐크인은 생존 기술이 뛰어났거나 유럽의 터줏대감 네안데르탈인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 사피엔스가 4만 5천 년 전보다 한참 전인 5만 4천 년 전에 서유럽까지 진출했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툴루즈 대학 연구팀은 그간 네안데르탈인 서식지로만 알려졌던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만드린 동굴을 다시 뒤지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네안데르탈층을 조금 더 파들어가니 8점의 치아와 석기들을 찾았고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보다 먼저 혹은 스치듯 거주했었다는 증거를 확실히 잡기 위해 온갖 최신 기법을 동원해 이빨의 연대를 측정했습니다. 측정 기계는 계속 5만 4천 년 전 사피엔스의 것이라 말합니다. 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언론은 앞다투어 최초의 유럽인을 찾았다라는 타이틀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잘 다듬어진 화살촉과 다트에 사용된 마이크로촉도 찾았다고 보고합니다. 최초 유럽인은 매우 높은 수준의 사냥 기술을 보유했음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동굴털을 네안데르탈인에게 내주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의 어떤 교류나 다툼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것이죠. 왜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에게 밀렸을까요? 이유는 아마도 소수 집단 구성원에 따른 유전적 다양성 결여가 아닐까 합니다. 5만 년 전 유럽 진출 선발 때는 유전적으로 약해질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사피엔스의 유럽 진출은 청교도의 북미 대륙 진출과 같은 타임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네안데르탈인은 사피엔스 선발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선발대는 수천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꾸려졌을까요? 나중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사피엔스를 향한 네안데르탈인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최근 오리냐크인의 유럽 진출 전초 기지가 루마니아 서부에 자리 잡고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 연구팀은 구석기 유물이 종종 발견되었던 로마네스티 부근 300km 지역을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을 사용했던 유적지 다수를 찾아냈고 사피엔스 특유의 던지기용 무기나 사냥에 쓰이는 석기들을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석기 대부분은 사용한 흔적이 없는 새 것들입니다. 이들 수천 점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은 전문적인 석기 제작 장소였음을 추정케 합니다. 사실 발칸 반도는 중동 레반트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피엔스와 유럽으로 들락거리는 사피엔스의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근처 오아세 동굴에 살던 사피엔스는 가까운 로컬 네안데르탈인 혼혈의 자손이었습니다. 이는 네안데르탈인도 이 지역에서 무기를 거래했을 것으로 추측하게 합니다. 레반트 지역은 오리냐크인의 교통 허브였습니다. 2021년 불가리아 파초키로 동굴에서 발견된 47,000에서 43,000년 전의 사피엔스는 3.4% 정도의 네안데르탈 유전체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집니다. 그 동굴인은 자신의 네안데르탈 유전자를 자식에게 전달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그 네안데르탈 유전체 흔적이 아주 멀리 떨어진 동북아시아인에게서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파초키로 동굴인의 가까운 조상 중 한 형제는 유럽으로, 다른 형제는 아시아로 진출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오리냐크인의 조상은 레반트 지역에 문화의 흔적을 남겼으며 이를 특별히 레반트 오리냐크 문화라고 합니다. 그 문화가 유럽 진출 전에 이룬 것인지 후에 이룬 것인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레반트 지역은 사피엔스 피플링의 허브였음은 분명합니다. 최근 이태리 파도바 대학 연구진은 사피엔스의 지구 확산 과정을 추적함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확산 경로를 지역별로 발굴된 유골의 유전체 데이터로부터 진화 족보와 속도를 추론해 보정하는 것이죠. 그 결과 레반트 지역을 본거지 삼은 사피엔스가 반복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로 진출하였으며 그 진출 타이밍과 경로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연구 결과는 2022년 유전체 생물학과 진화라는 학술지에 발표됐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6만 5천 년 전부터 아프리카를 탈출하는 사피엔스 그룹은 중동 지역에 머물면서 거주인들 사이 유전체를 교환합니다. 이들은 6만 년 전부터 유럽 진출을 시도했지만 4만 5천 년 이전까지는 성공적인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4만 5천 년 즈음에는 큰 사피엔스 이주 물결이 형성되어 유럽과 아시아로 이동이 일어납니다. 유럽으로 향한 사피엔스를 초기 오리냐크인으로 부르는데 발칸 반도에 머무르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정한 그룹은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세 경로로 나뉩니다. 그중 한 그룹은 우리의 옛 영토인 동북아 지역까지 진출합니다. 이후 사피엔스 이주 물결은 4만 3천 년 전에서 3만 8천 년 전 사이에 일렁였는데 네안데르탈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들은 유럽 중심부로 들어가 다양한 지역에서 오리냐크 문화를 꽃피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